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그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이제 그러니까 변수는 변하는 숫자다, 그죠? 자료에 의해서 얻어진 이 변수들의 확률을 이제 분포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산년 확률 변수를 통해서 이산년 확률 분포,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를 통해서 연속형 확률 분포,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카이 제곱 분포, 그리고 t 분포, f 분포 이렇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곡선의 분포, 그리고 또 정규 곡선 아래의 면적은 항상 1이더라. 왜? 확률은 100이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은 μ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라지 n을 따른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요 x 확률 분포, 요 x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규 분포는 그죠? 좌우 대칭 종 모양,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같고, 위치는 평균이, 형태는 표준 편차가, 그리고 또 아래의 면적은 항상 1이고, 그죠? 이렇게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그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의미를 하고, 그래서 이 평균과 분산이 다르다는 거 제외하고는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와 모든 특성이 같다. 그래서 평균인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종 모양, 그리고 정규 곡선 아래의 이 면적은 항상 1이더라.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인 라지 n을 따르더라. 무엇이? 확률 변수 g 값이. 자, 그러면 아까는 x 값이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g 값이다, 그죠? g 값. 여기 g 값은 뭔고 하면, 아까 정규 분포에서는 우리 x 값, 그죠? x 확률 변수 x, 평균이 μ이고, 그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 라지 n을 따른다 했습니다. 무엇이? x 값이, 그죠? 그런데 이 x 값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인 라지 n을 따르도록 표준화 시켜준 거예요. 바꿔줬다, 그죠? 변환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x 값에다가 평균을, 그죠?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눠줬더니 g 값으로 변환이 되더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카이 제곱 분포는 무엇인가?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제곱은 이렇게, 카이 제곱 이렇게. 이게 x가 아니고, 자, 이거 x의 제곱이 아니고, 이렇게 카이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g 값을 제곱한 거를 누게 요거 이게 V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6에 더하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 어떻게? 카이 제곱 분포로.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자유도가 누게, 그러니까 누게, 그죠? 이렇게 표기 안 하고 이렇게 K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자유도. 혹은 뭐 n-1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혹은 K인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의 특징에서 그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었잖아요. 평균이 뮤이던 혹은 0이던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었는데 지금 카이 제곱 분포를 보니까 대칭이 아니다. 그죠? 한쪽으로 그죠? 오른쪽 꼬리로 비대칭이다. 그리고 보니까 자유도의 크기에 따라서 분포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직값을 제곱한 거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V개, 누개를 모두 다 더한 것을 카이 제곱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때 기대값, 카이 제곱의 기대값을 누개 혹은 n-1개 혹은 k개 이렇게 자유도 그리고 그죠? 요거 분산, 카이 제곱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두 번 곱하면 뭐예요? 자, 제곱 자체가 x의 제곱 이게 x 곱하기 x잖아요. 두 번 곱한 거. 그래서 여기에 분산도 자유도를 두 번 곱한 거랑 같다. 자, 그러면 카이 제곱 분포는 이제 1899년에 영국의 수리 통계학자 칼 피어슨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분포이고, 그죠?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에 사용을 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가설 검정할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교차 분석에서 교차 분석은 어떠한 자료? 자, 우리 자료가 보면 자료는 특징이 사칙 연산이 가능한 거,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능, 그죠? 불가능. 자, 그러면 사칙 연산이 가능한 거는 양적 자료. 그죠? 그리고 불가능한 거는 질적 자료. 그래서 이 양적 자료를 객관적이라고도 하고, 그죠? 질적 자료는 주관적 혹은 또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범주형 자료 예를 들어서 성별, 그죠? 혹은 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의미 없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설 검정할 때 모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을 알고자 할 때, 그죠? 성별, 지역 이러한 범주형 자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그죠? 필요한 경우도. 이럴 때에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확률, 그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화 시키는 거예요. 양적 자료화. 그죠? 그래서 이 교차 분석 할 때 교차표, 범주형 자료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를 교차표라고 한다. 그죠? 교차표. 그런데 여기 양적 자료로 표로 요약한 거는 뭐라고요?
양적 자료로 표로 요약한 것은 분할표. 그죠? 그래서 이 교차 분석에서 독립성 검정, 그리고 동일성 검정, 적합도 검정, 요때 이제 카이 제곱 분포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범주형 변수 간의 연관성 검정에 사용을 하는 거, 그죠? 요거 독립성 검정.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리고 모집 단위 정규 분포인 대표본에서 모분산이 특정한 값을 갖는지 알아보는 거. 동일성, 적합도, 그죠? 이러한 검정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제 심슨의 패러독스라고 해서 모순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1951년에 에드워드 심슨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인데 교차표를 분석할 경우에 그죠? 각각의 부분 자료에 성립하는 대소 관계가 그 부분의 자료를 종합한 전체 자료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모순이더라. 자, 봐봐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모 대학의 이제 합격률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합격률을 성별에 따라서 그죠? 지원자 수의 합격률을 한번 봤더니 어디가 높은가요? 모 대학 A 대학이라고 할까요? A 대학은 남성의 합격률이 높다, 그죠? 지원자 수도 많고. 그래서 이 A 대학에는 남성의 합격률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의사결정을 한 거야. 그런데 학부에 따라서, 그죠? 학부에 따라서 성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A 대학에 총 6개의 학부가 있는데, 그죠? 합격률을 봤더니, A 학부는, 그죠? A 학부 합격률은 여성이 높고, 그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학부 C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높고, D도 여성이 높고, E도 여성이 높고, 그러면 학부 6개 중에서 지금 1개, 그죠? 2개, 3개, 4개, 절반 이상이 여성이 더 높은데, 그죠? 그러면 교차 분석할 경우에 각각의 부분 자료에 성립하는 이 대소관계가, 그죠? 그 부분의 자료를 종합한 전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죠?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적합도 그리고 독립성, 동일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검증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론만 이렇게 한번 이러한 분포가 있구나, 이건 어떨 때 사용을 하는구나, 요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 그죠? 그리고 추정할 때 그때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하는데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의 특징은 연속형 확률 분포, 그죠?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표준 정규 분포, 그죠? 그래서 항상 양의 값만 가진다. 그리고 오른쪽 꼬리를 가진 비대칭 분포. 그리고 자유도, 그죠? 표준 정규 확률 변수, 직값을 제곱한 거를 몇 개 더했는가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더라. 그래서 이 말은 즉슨, 그죠? 제곱한 거 몇 개 더했는 거 1의 제곱, 그죠? 2의 제곱, 그죠? 더하기
집값의 n의 제곱. 이게 카이 제곱이라 그랬다. 그죠? 그러면 요게 몇 개인가에 따라서 자유도. 그죠? 그게 이제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값을 제곱한 거를 5개를 더했다. 그러면 자유도는 5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자유도가 뭐고, 자유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자유도는 독립적으로 관측한 값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표본을 뽑았어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그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24, 그죠? 얘를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고 검정한다. 그죠? 그래서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샘플, 그죠? 표본을 통해서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또 상관계수, 확률 등등,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기술 통계라고 한다 그랬다. 그죠? 기술 통계. 테크닉 아니라 그랬다. 그죠? 요약하는 거.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고 검정하는 것을 추측 통계라 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통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고 또 편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 자료로부터 그죠? 평균까지의 편차의 합은 항상 뭐라고요? 0이더라. 다 더하니까. 그래서 우리 표준 편차 구할 때 여기 제곱해서 더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n-1개. 왜 n-1개인가?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전체가 i는 1부터 n개까지예요. 그죠? n개까지 x의 i 하면 n개잖아요. n개. 그죠? 관측값이. 그런데 지금 뭐까지 생겼어요? x바라는 평균 관측치. 그죠? 한 개가 더 생겼잖아. 그럼 총 몇 개예요? 원래 5개인데, 그죠? 지금 자유도 5개니까 5, 그죠? 그러면 x1, 그죠? x2 쭉 해서 x 5개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x바라는 관측값이 한 개 더 생긴 거야. 그럼 6개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해주려면, 원래대로 5개로 만들어주려면 한 개 빼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만큼 n-1개의 자료값만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자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n-1개의 자료의 편차를 알면, 그죠? 편차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편차는 다른 자료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머지 한 개는 자동으로.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걔네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n-1개의 자료값만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n-1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뭐 k-1개 그죠? 뭐 v-1개 아까 nu-1개 그죠?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자유도 v인 그죠? 여기에서는 v로 했다 그죠? v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경우에는 어떻게? 자유도가 v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그죠? 자유도가 v개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유도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n개 자유도만큼, 그리고 분산은 2개 2n개 2배가 되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포표를 이제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뒤에 이렇게 자유도만큼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알파 값만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자, 그러면 이 분포표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요 앞에 것은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표본에 의해서 얻어진 카이 제곱,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은, 뒤에는 기준이 되는 값, 기준치, 그죠? 어떤 기준치? 알파가 얼마일 때 자유도가 얼마인 카이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유도가 5이고, 그죠? 자유도가 5이고 알파가 0.05라 그랬어요. 그러면 5%라는 뜻이거든요. 5%. 그죠? 자유도가 5이고 5% 0.05일 때의, 그죠? 카이 제곱 값은 기준치는 11.07 나왔네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 그죠? 여기가 11.07이더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은 그죠? 뭐라고요? 5%고 여기는 95%. 그죠? 면적은 1. 그죠?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 그리고 오른쪽 좌우 대칭 아니고, 그죠? 오른쪽 꼬리인 비대칭 분포를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카이 제곱 분포는 이제 우리가 독립성 검정할 때, 그리고 동일성 검정, 그리고 적합도 검정할 때, 이때 검정할 때의 기준치를 확인하는 분포입니다. 분포표, 그죠? 자, 이거는 어떠한 자료? 그죠? 범주형 자료가 독립성, 동일성, 적합,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확률을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연속형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5개 중에서 세 번째인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T 분포에 대해서 언제 사용을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